티마우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그레이 쿠키 만들어 볼 거예요. 당연히 글루텐 프리고 또 티마우스는 흰 쌀가루도 사용하지 않고요. 비건이고 얼그레이는 잘 아시겠지만 녹차를 발효한 홍차 계열 중에 하나죠. 향이 진하고 풍부해서 저는 스콘과 같이 많이 먹는데요. 오늘은 그 얼그레이 립스를 갈아서 쿠키에 넣어가지고 향이 진한 얼그레이 쿠키 만들어 볼게요. 먼저 시간이 걸리는 플렉스 에그 만들어 볼게요. 이제 플렉스 에그는 뭐 어떤 역할인지 잘 아시죠? 이 아마씨 요거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고운 파우더의 형태로 만들어서 물을 더해주면 젤이 돼요. 그래서 이 플렉스 에그는 비건 베이커리에서 계란을 대체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다만 색깔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 케이크 만드실 때 예를 들면 레몬 파운드 케이크랄지 이런 색이 밝은 거 원하실 때는 사실은 좀 꺼려지는 그런 재료이기는 해요. 선택적으로 다른 대체제들이 있으니까 쓰실 건데 오늘 얼그레이 쿠키는 얼그레이 자체가 컬러가 진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플렉스 에그로 계란을 대체해서 쫀득한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1대3의 비율이죠. 그래서 플렉스 에그 15g 그리고 지금 물 45g 이렇게 넣은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리퀴드 상태이지만 10분 정도 사이드로 두시면 이제 젤 타입이 되실 거예요. 이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얼그레이 쿠키니까 제일 중요한 얼그레이 립스 요걸 갈아서 쓸 거예요. 저는 좀 청키하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갈 거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얼그레이가 충분히 고운 파우더 타입이면 그냥 쓰셔도 돼요. 또 씹히는 거 싫지 않으시면 이렇게 굵어도 그냥 쓰셔도 되죠. 저는 향을 조금 더 높여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갈아서 쓰겠습니다. 오른쪽도 살짝 섞여 있죠? 것들이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티마우스의 글루텐 프리 쿠키 믹스 먼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전분은 제가 베이킹 때 가장 많이 쓰는 타피오카 전분 40g 추가해 줄 거예요. 살짝 부풀어 오를 수 있게 베이킹 파우더 2티스푼 이번에는 소금 2분의 1티스푼 그리고 조금 전에 갈아서 준비해 줬었던 얼그레이 파우더 넣어서 섞어줄 겁니다. 여러분, 저희 티마우스의 글루텐 프리 믹스 궁금하시죠? 저도 레시피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어찌됐건 저희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언제 공개할 거냐면요, 티마우스의 유튜브가 10만 달성하면 저 공개할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도와주시고, 그 전에는 법스 레드밀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글루텐 프리 믹스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체제로 사용하시면 좋고, 다만 제가 직접 만들어 쓰는 이유는 저는 밀가루 이상으로 쌀가루도 흰 쌀가루도 몸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언제든 써도 좋은, 예를 들면 알러지 프리일 수 있는 거, 알몬드 가루랄지 이런 것도 다 빼고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티마하우스의 글루텐 프리 믹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레시피는 우리 10만 달성하면 꼭 오픈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이제 리퀴드 재료들, 액체류들 준비해 볼게요. 오늘 오일은 제가 베이킹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일 두 가지 중 하나죠. 코코넛 오일 사용할 거고,
만약에 플레이버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빼는 게 더 좋은 그런 레시피를 필요하실 때에는 현미유 쓰시면 좋아요. 현미유는 향은 없고 현미에 그 좋은 영양소들이 듬뿍 들어있어서 이거 사용하셔도 좋아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한 김에 오늘 비건 밀크도 코코넛 밀크로 해볼게요. 코코넛 밀크가 베이커리에 좋은 게 그 자체 점성이 좀 있어요. 근데 잘 뭉치고 저희는 오늘 플락사이드까지 더해줄 거지만 이 코코넛 밀크 자체의 성질이 좀 점성이 있으니까 베이커리에 쓰시면 글루텐 없는 베이커리에서도 확실히 효과가 좋죠. 그리고 늘 제가 사용하는 스위트너스, 이 스위트너는 오늘 또 케인 슈거 플레이버를 더해줄 바닐라 엑스트랙트. 오늘 심플리 오가닉 거. 여기 거 재료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바닐라 엑스트랙트 직접 만들어서 썼거든요. 나중에 한번 집에서 만드시는 바닐라 엑스트랙트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 풍미를 조절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썼고요. 오늘은 시판되어 있는 걸로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만들어 놨었던 플락사이드 보이시죠? 이렇게 젤 타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씨가 사실 몸에 좋다 그래서 우리 많이 샐러드 위에도 갈아서 먹고 밥에도 올려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베이커리를 하면서 아마씨를 써보니까 아마씨가 변비에 좋은 이유를 알겠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좋아가지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쫙 잡아가지고 빼줄 수 있다고 그게 맞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액체류 준비됐고 이제 아까 준비해놨었던 가루류 플로어들 더해가지고 도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가루 더하기 전에 한번 살짝 섞어줄까 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가루류 10만 달성하면 제가 이 레시피 꼭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저에게 응원 보내주시는 차원에서 보시고 흥미롭고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시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얼그레이 향이 굉장히 진해요. 원하시면 얼그레이나 이런 플레이버 라인들 있잖아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라이트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넣어서 그 풍미를 더 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이고 완전히 뭐 얼그레이 매니아가 아니시라고 하면 제가 지금 계량해드렸던 정도로 먼저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얼그레이가 생각보다 향이 강해요. 그래서 많이 넣으면 잘못하면 조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서 항상 레시피 처음 도전하실 때는 레시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플레이버는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고 또 제가 글루텐 프리 믹스 저희 만들어 쓰는 이유가 흰쌀가루도 빼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흰쌀가루는 흰쌀밥이 몸에 안 좋다, 현미가 훨씬 좋다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홀 시드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껍질에 있는 29% 정도의 영양소 입에 까슬거리니까 떼버리고 다음에 베아라고 해서 요즘엔 일부러도 또 그걸 찾아서도 먹던데 그것도 입에 까슬거리니까 떼버리고 그게 여러분이 드시는 흰쌀이에요. 이게 영양소적으로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저질의 탄수화물만 몽땅 드시는 형태. 그래서 저는 글루텐 프리라 그래서 밀가루 안에 있는 글루텐을 빼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하다 보면 흰쌀가루는 대체제로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형태가 별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흰쌀밥은 먹지도 않는데 밀가루 대체제로서의 이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걸 베이커리에 활용하는 거 저는
그건 큰 틀 안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큰 틀 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흰 쌀가루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잘 섞어서 배터가 준비가 됐어요. 살짝 부서지는 형태, 너무 뭐랄까 뭉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지만 쿠키는 이래야지 맛있어요. 그래야 바삭하게 구워질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농도 지켜서 해보시고, 나는 조금 더 수분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면 우리 가져왔었던 리퀴드 재료 중에서 코코넛 밀크 조금 더 올려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정도로도 구워보면 훨씬 바삭하고 맛있게 나오니까 여러분도 정량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반죽을 해서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손으로 잡아서 구워도 돼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쿠키, 모든 쿠키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쿠키는 온도차를 주면 훨씬 오븐에서 바삭하게 나와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냉동실에서 칠링 30분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죽은 상온의 온도에 있는 거잖아요. 이 온도를 확 낮추는 거죠. 그래서 굳히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뭐랄까 차가워진 성질의 그 반죽을 나중에 뜨거운 오븐에 딱 넣어가지고 구우면 그 바삭함이 굉장히 배가 되거든요. 그거 하는 칠링을 갈 거고, 저는 오늘 손으로 하나씩 다 그 그램을 달아가지고 사이즈를 정해서 하는 그런 쿠키 말고, 칠링 할 때 이렇게 덩어리로 도우 상태로 만들어서 랩에 싸서 넣어놨다가 이렇게 슬라이싱 해가지고 모양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덩어리로 할 거고, 요때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게 포장이에요. 쿠키는 특히나 빵보다도 특히 쿠키는 과정의 마무리가 포장입니다. 그래야 향도 날아가지 않고요. 이 상온에서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오래 두고 드실 수도 있고 맛있게 마지막까지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포장 단위가 어떤 것 사이즈가 있는지 미리 생각하셔야지, 나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도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슬라이스 해가지고 다 굽고 났더니 포장지가 없다. 그래서 그냥 에어타이트 컨테이너에 넣어놓고 그냥 먹지 이렇게 되면 선물할 때나 또 특히 판매하시는 분들은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먹는 사람이 맛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조그만한 거에 포장할 거예요. 이유는 엄마 드릴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런 주전부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하루에 드셔봐야 한두 개 드실 거라서 오래 드실 수 있도록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입 사이즈로 이렇게 해가지고 갈 겁니다. 이거 보시면 옆으로 한 2마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름이 2마디 안쪽으로 들어오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 두께를 손으로 가늠해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도우의 이 지름 두께가 제 손 모양에서 2마디를 안 넘어오면 이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썰어서 구웠을 때 지금 쟀었던 이 작은 포장지에 하나씩 톡톡톡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사이즈를 미리 포장지하고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김밥처럼 모양도 좀 잡고요. 두께도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서 30분 정도만 칠링할게요. 30분 칠링해 놓은 반죽이에요. 이렇게 살짝 불려지는 정도, 그리고 충분히 차가운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잘 풀어서 슬라이스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꼭 소시지 같죠? 모양을 이렇게 양끝을 말아가지고 잡으시면 좀 더 모양 잡기가 좋기는 해요.
이제 두께는 원하시는 두께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늘 모양 잡고 구워버리면 끝이니까 그 과정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 포장 고려하시면서 이렇게 두께도 조절하시면 돼요. 칼이 너무 큰 걸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칼 길이만 큰 게 아니고 이 두께도 굉장히 커지니까 파고들 때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두꺼운 칼 쓰지 마시고 이렇게 모양 잡아가면서 칼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서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손으로 살짝 만져가지고 원하는 쉐입 잡고 오븐 트레이에 퍼치먼트 페이퍼 한 장 까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실리콘 매트들도 요즘 많이 팔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돌과 철판에 바로 닿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두께는 어떤 두께도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좋지만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건 전에 쿠키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때도 아마 설명드렸을 건데 한 판에서 같은 온도에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구워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evenly 쿠킹이 될 수 있게 다 동일한 쿠킹이 될 수 있게 두께를 조금 맞춰서 하는 거죠. 저는 지금 한 1cm 간격으로 하고 있어요. 쿠키가 빵에 비해서 유닛 단위로 보면 비싸요. 느끼시죠? 빵은 생창재료 활용해서 모양의 사이즈도 키워서 먹음직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쿠키는 사실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직한 그렇고 사이즈와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과자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모양 잡고 손으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공임의 시간이 길어서 쿠키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쿠키 레시피를 아마 자주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이렇게 공임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양 잡고 하는 것들이 왜 우리가 금손이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재주도 분명히 좀 필요하고 그런 작업들이 많아서 쿠키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맛있는 레시피 아니면 잘 안 만들어요. 투자되신 시간 대비 나오는 아웃풋도 생각보다 양이나 모양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맛있는 쿠키 레시피가 완성됐을 때만 쿠키를 굽습니다. 그 중에서 이 얼그레이 쿠키는요 한번 꼭 따라해 보실 만한 레시피예요. 진짜 맛있고요. 맛도 맛이고 그 풍미나 이런 것들이 나 영국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맛있어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1cm 정도의 이 두께는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얇은 게 좋아요. 요거는 굽기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꽤 신경 쓰면서 안까지 충분히 익히는 그 노하우가 좀 필요하고요. 조금 더 얇으면 이제 한 번에 원타임으로 딱 구워내기가 더 좋으시긴 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쿠키 먹을 때 차에서 안 먹어요. 이유가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쿠키는 정석이 딱 만들고 나서 하나당 낱개로 포장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나 보관 기간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맛있고 깨끗하게 드실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청결상으로도 쿠키가 너무 막 바스라지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두께를 조금 주는 편이고요. 낮게 포장 꼭 하고 차에서 한 먹고. 칠링하는 시간은 딱 30분 정도가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넘어서면 아무래도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더 바스락거리는 쿠키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조금 또 칠링 타임 놓쳐서 너무 오래 하시게 되면 다시 해동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중간 점검 한번 할게요. 향 너무 좋다. 진짜 맛있는 향이 나네요. 보시면 쿠키는요, 빵은 가끔 놓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쿠키는 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총 시간이 40분 굽겠다 했으면 25분 정도를 넘기고 나서는 꼭 중간에 문을 열어서 상태 확인하시고 앞뒤로 판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타지 않고 또 고루 익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팁은 40분을 굽겠다 했으면 팽창제 액티베이션은 반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25분, 30분 정도를 굽고 나머지 시간을 돌려서 채우는 거예요. 그냥 딱 반으로 나눠서 40분 구울 거니까 20분 후에 딱 돌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중간보다 조금 더 넘어서 1차,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채워서 돌려서 2차 그렇게 쿠킹하세요. 완성된 얼그레이 쿠키예요. 향이 정말 좋아요. 오늘 구워보니까 얼그레이 지금보다 조금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쓰지 않겠어요. 제가 2 테이블스푼 잡았거든요. 네. 색깔만 괜찮다면 1 테이블스푼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향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얼그레이 쿠키 생긴 게 조금 제가 이렇게 칼로 커팅을 했더니 사브레 같죠? 이렇게 뜨거운 채로 드셔도 좋고, 쿠키는 사실 한 소끔 식혀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드시는 게, 그렇게 해서 맛을 봤을 때도 맛있는 게 쿠키 완성이에요. 이따가 다 식혀가지고 예쁘게 포장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포장해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개인 포장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오래 향도 유지되고 좋으니까. 짜자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모양 잡으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포장지 사이즈와 이런 거 확인하시고, 또 줄 사람 성향, 제가 엄마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쿠키 같은 거 잘 안 드시는 분, 그러니까 너무 큰 사이즈에 또 그러면 좀 한 번에 드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할 거예요. 보관하시는 방법은 상온에서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상온에 두시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조금 더 오래 드시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나눔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얼려 놓으셨다가 자연 해동해서 그냥 드시면 돼요. 전부 곡물로만 만들었잖아요. 밀가루나 이런 거 안 쓰고, 심지어 동물성 재료들도 안 썼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두어도 수분 날라감이랄지 딱딱함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쿠키박스에 이렇게 유산지 같은 거 하나 깔면 더 예뻐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 유산지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많이 만들었으니까 투두투두 이렇게 싸트시 올려서 담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좀 줄 맞춰서 담으면 좀 더 고급지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무심한 듯 담아도 예쁘죠?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마우스 가족 여러분, 본 아페티!